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폼페이오 김영철 뉴욕 회동 때 미군 양말 신었다. 지난 토요일 TV조선의 보도 제목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이 회동 당시 권총, 소총, 바주카포로 무장한 녹색 군인이 그려진 양말을 신었는데 이 양말은 3만 명의 주한 미군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폼페이오의 양말 정치 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우선 그 양말은 미군이 신는 미군 양말이 아닙니다. 아미맨이라는 녹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니어처로 미국 장난감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난감 병정 시리즈를 그린 양말입니다. 폼페이오가 그 장난감 병정놀이 매니아일 수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 병정 문양이 그저 좋아서 신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앉아있을 때 우연히 잡힌 사진을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이 양말을 두고 가십거리 정도인 이 양말을 두고 진지하게 주한미군을 상징한다는 보도하는 TV조선은 양말에 장난감 그림만 봐도 주한미군이 떠오르는 진정한 파블로프의 강아지인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 보도 봤어요? 예, 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걸 그렇게 찾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매체가 찾아낸 거예요. 예, 가십거리 정도로 찾아낸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미군 양말이라고. 미군이 신는 양말은 아니고요. 그냥 파는 겁니다. 아마존 가면 $10에 파는 양말이에요. 근데 왜 플라스틱 녹색 군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쟁 놀이 할 때 세워놓고, 네. 예. 그거를 그린 거예요. 미군, 그리고 그 주한미군일 수가 없는 게 그때 쓰는 그 미군의 헬멧이 2차 대전 당시의 헬멧, 예. 지금 주한미군이 그걸 누가 씁니까? 예. 왜냐면 그때 나왔거든요. 이 장난감 시리즈가. 하여튼 그걸 보고 이 장난감 병정 세워놓고 하는 장난감 병정을 그린 문양이에요. 그게 그 시리즈는 유명하죠. 아미맨이라고. 그걸 보고 양말 정치라고. 네, 기껏해야 가십 정도일 텐데 거기다 정치라는 단어까지 붙여서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양말 정치라는 정치 용어는 없어요. 미국에. 예. 삭스 어필이라는 말을 썼던데 그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뇌가 한쪽으로 정말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보도를 만들어낸 이제 장면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드디어 백악관에 간 거죠. 예. 네. 지난 1일에 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에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6월 11일 빅딜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날 사인을 하진 않을 것이며 과정은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자신은 회담이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한 번의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요 회담 관련해서 의미는 저희가 정세현 장관과 사부에서 짚어볼 생각이고, 일단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전달식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그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편지 전달식이지 이게 회담이 아니에요. 예. 회담이 아닌 이제 대리가 왔으니까 친서를 전달하는. 그래도 90분 가량이나 면담을 하면서요.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지 전달식인데 그래서 뭐 짧게 10분, 20분 할 줄 알았더니 90분 있었다는 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준회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준회담이.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할 사항은 안보보좌관인데 볼턴이 참석을 안 했어요. 예. 네, 그렇죠.
볼턴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요. 미국 언론도 놀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방송에서 CNN조차도 볼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볼턴을 참석 안 했는데 직책상 꼭 참석해야 하는 직책인데 안 보고 그렇죠. 잘하니까. 대외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차량까지 이제 그 화면 전체 공개된 데 보니까 차량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줍니다. 이거 보통 다른 나라 정상 아니면 트럼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네, 굉장히 최고위급에게 하는 의전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관련해서 북한 관료들과 함께 사진까지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북한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거를 북한도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많이 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12일 날 정상회담 물론 뭐 이날 정상회담 있다는 말도 했지만 싱가포르 12일 날 좋은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제일 큰 화제가 된 건 사실은 봉투입니다. 네, 그렇죠. 이 봉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커서요. 미국 네.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패러디하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봉투를 들고 행복해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물론 패러디 짤인데요. 저 봉투가 크기가 저게 A4는 분명히 아니고요. A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 큰 정도의 지금 미국에서는 봉투 크기가 예, 사람을 뒤엎을 정도, 사람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봉투 사진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러디한 모습들인데요. 네. 워낙 저 모습이 인상적이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도 거대한 봉투, 특대형 봉투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친서 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큰 걸로 담았을까요? 그렇게 큰 종이에다 크게 썼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취향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저렇게 큰 봉투.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등치가 크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원래 이제 꼼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등치도 크고 그걸 들고 사진을 찍을 게 틀림없는데 등치에 비해서 봉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작아 보일 것이다. 작아 보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몸집을 생각해서 큰 봉투를 한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해낸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아니면 뭐 봉투가 진짜 커요. 근데. 네, 그래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형식이 훨씬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내용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달력 크기입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달력을 들고 있다. 그 정도 네. 사이즈인데. 또 백악관 스태프들이 공개한 그 사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두고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네. 뭔가 만족한 표정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봉투가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뭐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몸집 사이즈 보고 예. A4를 들고 일반인들이 A4를 들고 있을 때 사이즈 느낌이 나도록 큰 거를 보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게 가십거리로 하자입니다. 네, 내용상으로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건요.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12 회담에서 종전 문제 다루겠다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계기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남북미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기자회견하면서 남북미가 정전선언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건 미국이 결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은 뭐 원할 것이고 결국은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워딩의 변화를 볼 때 중국이 여기 참여한다는 게 변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참여를 싫어한 게 아닐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정부도 남북 중미 얘기하다가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 워딩에는 중국이 빠졌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번에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중미를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남한은 미국이 미국은 남한이 설득하고 혹은 뭐 파트너로 나오고 북한은 중국이 설득하고 파트너로 나온 것처럼 사진에 보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볼 때는 자기가 다 주도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각각 북한의 파트너는 중국이고 남한의 파트너는 미국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예. 트럼프 대통령 사고방식에 대입해서 보자면. 그래서 중국을 빠지자고 하면 근데 우리는 좀 곤란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까운 이웃으로 같이 앞으로도 교역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라고 하는 게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좀 곤란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재. 자, 볼턴은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거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고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발 중국 국제항공편 타고요. 베이징에 내렸는데 아마 오늘 평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양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캐나다의 트리도 발음이 잘 안 돼요. 트리도. 예, 총리. 예. 트리도 총리가 양말 외교라는 말을 탄생시킨 사람이긴 합니다. 양말 정치란 말은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한테만 이걸 써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동성애자 행사에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개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양말을 신고 그거를 일부러 걷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여줘요. 되게 지지하는 의미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이후로 유명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토 미팅에 갈 때 나토 깃발이 그려진 양말을 짝짝이 신고 갑니다. 색깔이 다른 걸 서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자기의 지지나 뭐 소신 유머를 양말에 넥타이에서 하는 것을 일종의 양말에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양말 외교라는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건데 폼페이오 양말은 카메라에 잡힐지도 몰랐어요. 확대해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가십거리는 될 수 있어도 이거 어떻게 진지하게 주한미국으로 연결해가지고 주한미국을 상징하는 양말을 신었다고. 대단합니다. 저는 이 길이길이 남은 보도라고 봐요. 네, 그런 보도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게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일 텐데요. 같은 언론으로서 참 여러 가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뒤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자라고 할까요? 이거 5정당 선대위원장을 연속으로 인터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내 뉴스만 좀 짧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쪽이 부인을 한 건데요. 하지만 특조단 조사에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답을 하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판사들 중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식을 보면 기자회견 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기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정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만 하더라도 이런 문건이 나오죠. 대법원 판결 6개월 전에. 그렇죠. 시기상으로 보면. 6개월 전에 언제 대법원 판결을 내리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청와대가 좋아할 전교조 불법의 내용. 그걸 6개월 전에 이미 법원 행정처가 만들었어요. 문건으로. 판결이 내리기 전에 어떤 판결이 내릴지도 알고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언제 내리는 게 가장 유리한가. 네, 그런 식의 일종의 그런 문건이 담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문건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사는 반드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자료 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보긴 했지만 내용이 저렇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또한 말씀처럼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